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올 시즌 초반 K리그 키워드 단연 이 선수 아니겠습니까? 돌아온 코리안 메시 이승우입니다. 진짜 확실히 스타는 스타인 게 입성할 때부터 지금까지 팬들의 모든 관심 독차지하고 있고요. 플레이 한 번에 커뮤니티 들썩들썩거리고 이승우 관련 영상의 클릭 수 거의 해축 수준입니다. 방송 3사가 스포츠 뉴스에서 동시에 다루는 유일한 현역 K리거가 아닌가. 춤을 췄을 뿐인데. 그러니까요. 예. 그만큼 스타에 목말랐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승우가 기대 이상으로 빠르게 녹아들면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당초만 하더라도 시간이 필요할 거다라는 의견도 많았는데 지금 대표팀 승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승우의 플레이 지금 어떤가 한번 볼만찬의 시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이승우의 올 시즌 기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득점부터 보면 9경기 출전해서 3골, 전체 11이고 팀 내 1위입니다. 217.7분당 한 골을 넣었는데 슈팅 수는 17개, 팀 내에서 가장 많고요. 가장 적극적으로 발을 휘둘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17개 슈팅 중에 유효슛이 6개입니다. 유효슛 대비 득점률이 0.5. 포지션은 다르지만 득점 선두인 조규성이 0.44, 무고사가 0.30이라는 걸 보면 이승우의 골 순도가 꽤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재밌는 건 뭐냐면 3골을 기록한 시간대 보니까 전반 11분, 후반 8분, 후반 9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이든 후반이든 경기 시작하고 10분 남짓이 됐을 때 딱 골을 터뜨리고 있다는 건데 초반이 더 강하다는 뜻이네요. 네, 초반이 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대 팀들은 이승우가 몸이 막 풀려서 달아오를 때를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공격 지역 패스가 50개로 팀 내 최다고요. 드리블 성공 8개, 전체 탑 10위권에 들어 있습니다. 볼 미스는 팀 내에서 가장 많은 7개. 이 말은 돌파하든 뺏기든 득점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아디다스 포인트. 이게 스카이스포츠의 파워랭킹 같은 건데 그렇죠. 여기서 전체 12위입니다. 공격 지표로는 7번째. 이게 현 시점 이승우의 활약상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기록상으로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제 플레이 하나하나를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초만 하더라도 이승우가 초반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었던 게 뭐냐? 몸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승우가 지난 몇 년간 경기를 거의 뛰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좋았을 때 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여름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몸 상태라는 결국 체력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피드예요. 그러니까 이승우가 기술이 좋은 선수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좁은 공간보다는 오픈 스페이스에서 속도를 붙인 채로 상대를 제압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이승우의 베스트 골하면은 16세 이하 아시아 챔피언십 일본전 있을 거고요. 20세 월드컵 아르헨티나전 득점 같은 게 있을 텐데 그게 다 전부 다 스피드가 붙은 상태에서 상대를 제압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몸 상태, 스피드를 올리지 않고서는 초반 고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 거고 많은 분들이 그 생각에 동의를 했었죠. 그런데 생각보다 빠르게 속도를 찾아갑니다. 네. 이 두 가지 장면을 대조하면 명확히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먼저 수원과 2라운드 장면입니다. 47분이죠. 이승우가 수루 패스를 받아 치고 나가는 장면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팬들이 이승우가 아직 정상까지 가려면 멀었구나라고 생각했던 장면이기도 한데요. 물론 기본적으로 처음에 쳤던 드리블 방향이 직선이 아니라 가운데로 쳤기 때문에 좀 나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달려나갈 때 모습 보시면 탄력이 안 붙으니까 가속도 같이 안 붙어요. 그러다 보니 상대 수비에 쉽게 따라잡히는 장면이 됐는데 반면 강원과의 4라운드 장면 한번 보시죠. 수원전과 유사한 장면인데요. 후방에서 패스를 받아 치고 나가는 장면인데 지난 수원전에서와의 달리 속도가 확연하게 붙는 장면입니다. 상대 수비가 잡아챌 정도로 그래서 단족 찬스가 이어지지 않았지만 치고 나가는 속도 자체가 확 달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 수비도 위협을 느끼고 잡아챘겠죠. 네. 자, 두 번째 장면 보시겠습니다. 전북과의 개막전 장면인데요. 이승우의 데뷔전 플레이 장면입니다. 이승우가 멋진 공간 패스 받았죠. 왼쪽에서부터 치고 나갑니다. 속도를 붙인 채로 왼쪽에서 가운데로 이동하며 슈팅을 시도하는 장면인데 좋아하는 장면이죠. 이승우가 자주 보여주는 스타일의 돌파인데 잡고 속도 변화를 줄 때 탁 치고 나가는데 속도가 안 붙어요. 여기서 빠르게 쳐야지 슈팅각이 나오는데 속도가 안 붙으니까 쉽게 잡히게 되는데 반면 이승우가 데뷔골을 넣었던 대구와의 6라운드 장면입니다. 역시 비슷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른 게 뭐냐면 왼쪽에서 치고 나갈 때 속도를 올리면서 돌파를 하죠. 확실히 속도가 붙으니까 상대 수비가 쫓아가지 못하고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집니다.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상대에게 위협을 주기에 충분한 장면들입니다. 네, 동계훈련 때도 창 기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몸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네. 한두 달 사이에 이 컨디션이 많이 올라온 그런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경기 체력이라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네. 이러면서 빠르게 지금 몸 상태를 찾아가고 있고요. 경기를 거듭할수록 몸 상태가 좋아지니까 속도가 붙는 모습이에요. 울산전까지는 사실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데뷔전에서 기대를 보여줄 수 있는 플레이를 하긴 했지만 역시 이후 스피드가 안 사니까 슈팅까지 만들어내기 어렵고 본인도 좀 플레이를 펼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는 기점이 제주와의 4라운드부터라고 봐요. 제주전. 이때부터 좀 좋아지는 모습 보였고요. 강원전 처음으로 선발 출전했던 경기죠. 이때부터 회복세가 본격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때부터 확실히 속도가 붙으면서 상대와의 1대1에서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슈팅 장면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승우가 이제 체력이 많이 올라왔다고 느낀 장면이기도 한데요. 대구전 후반 추가 시간 상황입니다. 자기 진영에서 돌파를 하면서도 속도가 떨어지지 않았고요. 집중력 있는 모습으로 마무리 패스까지 연결해서 김성준 선수의 슈팅을 연결했죠. 여기에 김성준 선수 슈팅이 막히고 난 다음에 곧바로 수비로 전환해서 태클까지 들어가는 장면인데 사실 90분이 넘어간 상황에서 이런 장면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승우가 상당히 많이 뛰는 유형의 선수예요. 저도 몰랐는데 김동인 감독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볼 때마다 신기하다. 기록을 볼 때마다 신기한데 지난 김천전 기록 보니까 또 팀 내에서 가장 많은 활동량을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체력적으로도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속도가 붙고 상대와의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니까 이제 시야도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볼 받는 위치가 확실히 좀 좋아지다 보니까 속도를 올리기 한결 좀 수월해진 모습이거든요. 이승우가 처음에는 어땠냐? 투톱의 한 자리에 기용이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섀도우 스트라이커로 자리매김하는데 조금씩 경기를 풀어나간 역할도 해주고 있거든요. 팀에 녹아드는 연계 플레이라든지 아니면 부분 전술도 보여주기 시작하고요. 특히 왼쪽을 중심으로 풀백, 그러니까 박민기 선수가 되겠죠. 네. 혹은 공격수와 주고받으면서 나가는 장면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히트맵을 보니까 특히 파이널 서드 지역에 이곳저곳을 누비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좌측 지점에 머무르는 빈도수가 많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패스 매트릭스 최근 두세 경기를 보면 왼쪽 윙백 뭐 박민규라던가 뭐 김상원이라던가 중앙 미드필더 박주호와 자주 패스를 주고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는 이제 무릴로의 역할까지 조금은 하고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됩니다. 계속 보면 이제 경기를 거듭할수록 점점 팀 공격에 관여하는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네. 김천전 세트피스 상황에서 넣은 득점만 봐더라도 사실 우연한 골로 비춰질 수 있지만 정확한 위치 선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전체적으로 경기를 읽고 있다는 거고요. 동시에 수비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전방 압박이 들어가거나 상황을 보면 볼을 뺏는 장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팀적으로 확실히 도움이 되는 플레이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확실히 이승우가 가진 게 있는 선수라는 게 감각이 있어요. 남다릅니다. 김도윤 감독 이야기 나눠보면 훈련 때마다 놀랄 때가 많다 그래요. 네, 데뷔골 장면을 보면 명확히 할 수 있는데 이승우가 이영준의 멋진 패스를 받아서 침투를 하죠. 여기서 상대 수비와 경합을 하는데 슈팅을 보면 반박자. 이거 무조건 빗나가는 줄 알았어. 어떻게 보면 한 박자가 빠른 슈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오승엽 골키퍼가 나와서 아예 다이빙 시도도 못했어요. 사실 이게 완벽한 감각인데 경합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쳤으면은 슈팅이 어려울 수도 있고 때려봐야 골키퍼 각에 걸리는 상황인데 먼저 때려버리니까 템포도 그 흐름도 뺏어버리고 상대가 예측도 못해버리고 상대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리고요. 시즌 첫 도움 장면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왼쪽 터치라인에서 1대1의 상황에서 움직임으로 그리고 멋진 터치로 벗겨내는 동작이 상당히 좋았고요. 여기서 돌파 후에 김현의 움직임을 보고 뒤쪽으로 넘겨주는 크로스까지 아주 완벽한 장면이었는데 네. 이 벗길 때 당시 터치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김도현 감독도 이 장면이 아주 좋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더라고요. 그 이승우가 FC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부 뭐 팬들은 뭐 특정 표현을 써서 이제 그거를 좀 깎아내리기도 하지만 거기서 보고 배운 게 다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뭐 반박자 빠른 슈팅이며 그 벗겨내며 그 크로스 정확도며 그 압박, 특히 바르셀로나가 뭐 패스 축구하지만 압박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압박까지도 지금 그 유스에서 배운 거를 잘 써먹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몸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만큼 더 좋아지면 감각적으로도 아직 지금 확실히 예민해져가고 있거든요. 네. 훨씬 좋은 장면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도현 감독 이야기 나눠보면은 아직까지 100%는 아니다. 더 네. 올라와야 한다는 생각 갖고 있는데 일단 체력적으로 아직 100%가 아니다. 이건 대부분 선수들이 비슷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한 가지 지적하는 게 공이 없을 때 움직임. 그러니까 공을 갖고 가는 스피드는 굉장히 좋다.
자기도 생각보다 안 빠른데라고 생각이 드는데 수비수를 쫓아오는 거 보면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가졌을 때 저희도 이제 메시나 뭐 보면은 그게 안 빠른데 공 갖고 달리면 굉장히 빠른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데 공이 없을 때 스피드 변화를 좀 줘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을 받으러 나올 때 순간적으로 수비를 벗기면서 뛰어 들어가면 더 빠르게 볼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게 김도현 감독의 생각이고요.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수원FC 팀 입장에서도 이승우의 지금 현재 활약이 되게 중요한 게 초반에 라스 선수가 부상을 당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무릴로 선수도 지금 장기 부상 중인데 그 공백을 아주 잘 메웠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수원FC가 어느 정도의 승점을 쌓았는데 이승우가 아주 큰 공을 세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승우가 기대보다 빠르게 녹아들면서 벌써부터 이승우가 카타르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전 아직은 유보라고 유보.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름 월드컵이다 만약에 그럼 지금쯤 딱 논의하는 게 맞죠. 아니면 좀 늦었거나. 근데 아직 월드컵까지 반년 넘게 남았습니다. K리그가 개막한 지 2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 그러면서 9경기를 보고 월드컵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좀 보여지고요. 냉정하게 당장 만약에 다음 주에 A매치 친선 경기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벤투 감독이 이승우를 발탁할까 하면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손흥민, 황희찬 말고도 현 시점에 이승우보다 앞서 있는 자원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이동준, 이동경, 송민규 지금 다 부상 중이긴 하지만 이 세 선수 빼더라도 나상호 그리고 프라이부르크의 정우영이 우선적으로 선발될 가능성이 크고 그럼 그 다음이냐 하면 엄원상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최근 뽑았던 선수 중에는 김대원, 엄지성, 정상빈, 조영욱 같은 선수들도 있습니다. 다만 6월에 친선전이 4경기가 열리잖아요. 그리고 벤투 감독이 충분한 숫자를 뽑겠다고 말한 만큼 테스트 차원에서 포지션별로 뭐 이승우라던가 다른 선수를 추가로 발탁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다만 전제 조건은 뭐 5월에도 지금의 퍼포먼스를 좀 유지를 해서 한 8골 정도의 그런 어떤 득점을 기록한다면 부를 가능성이 열려 있다. 만약에 6월 친선 경기에 부름을 받지 못한다면 7월 동아시안컵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동아컵 혹은 토트넘과 팀 K리그의 올스타전을 통해서 손흥민 대 이승우 무지하게 기사 나오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두 대회 어느 경기에 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기에 뽑힌다면 이승우 바람이 거세지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저는 유보보다는 많이 부정적인. 일단 벤투 감독 스타일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승우가 자기 스타일이었으면 유럽에서 못 뛰더라도 뽑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벤투 감독이 이승우를 내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거든요. 지난 아시안컵도 있었고 이후 선발하지 않았다는 거 자기 계획에서 지웠다는 거고요. 설령 문을 넓혔다고 하더라도 경쟁자가 말씀해주신 대로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선이라고 치면은 손흥민, 황희찬, 이재성, 권창훈이 붙박이라고 봤을 때 결국 나머지 두 자리 두고 싸우는 형국인데 송민규, 나상호가 조금 앞서 있는 게 사실이고 그 밑에도 뭐 프라이브르크, 정우영, 이동경, 이동준, 남태희, 이강인 등이 있단 말이에요. 이승우가 이 경쟁을 넘기에는 저는 진짜 리그를 폭격하는 수준, 진짜 완전히 예전에 그 사기 유닛 이천수 수준으로 씹어먹는 수준이 아니라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네, 그래서 더더욱 아마도 후반기 막바지 한 9월, 10월 이때 활약이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 월드컵을 가기 위해서는. 예전에 이경규가 그 얘기했죠. 정준하 대상 프로젝트 때. 네. 후반기 때 잘해야지 대상을 받는다. 네. 이런 얘기했는데 이것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원래 사람들한테 강인한 임팩트를 주는 시점이 기억이 제일 가까울 때잖아요. 그죠? 그 영화 시상식에서도 그 연초에 나온 거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맞아요. 여름 즈음에 반짝한 게 상을 받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이승우 플레이 분석해 봤습니다. 모쪼록 다치지 말고 지금처럼 계속 좋은 플레이 펼쳐서 꾸준한 관심. 정말 이승우 때문에 K리그가 진짜 주목을 받고 있다는 느낌 분명히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아닐까 싶은데 저는 꾸준한 관심 이승우 선수가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 담아서 이번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